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어제 유감 표명, 사과의 메시지를 냈는데 결정적인 조국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당 내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과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. 국민,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, 좌절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. 송구하다. 이 문장이 전체 사과의 전부였고요. 검찰에 대한 비판은 이해찬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. 이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,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쫓기는 곳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요.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도 처음 보았고, 시정일관,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참 안타깝게 그지없었습니다. 김영주 의원님, 당내에서도 결국 이제 조국에 대한 화끈한 사과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. 네. 기본적으로 좀 사과를 명확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당직 개편을 비롯해서 어떤 사과에 대한 뒷받침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당내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초선 의원들이 많이 기대했을 텐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조국이란 단어 없이 어떤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에 대한 사과, 송구는 있었습니다. 뭐 그 또한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. 어떤 당내 물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야당에 대한 비난 또 검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강조점을 통해서 기존의 기조 또 내 없이 내년 총선 못 치른다라고 하는 그 기조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거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저는 과연 저걸 사과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조국 장관 사퇴하는 게 15일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총선 국면 넘어가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은근슬쩍 송구하다라는 식으로 등 떠밀려서 그냥 조국이란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간 것도 그렇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에 있어서도 결국은 사과는 짧고 욕은 길었습니다. 뭐냐면 사과도 뭐 오리무중한 그런 사과를 했는데 소위 비판이나 욕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. 뭐냐면 검찰 그리고 야당 니네 잘못했어. 여기서는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. 뭐 이런 야당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장관급이 15명 정도에 이르고 또 여러 가지 선거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 같은 것도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야당하고 합의 없이 막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국회 소식도 짚어봤습니다.